나눔값이 같다. 나눔값이 같은 게 등비수열입니다. 등차 수열만큼 쉽다는 얘기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한 번만 수업 듣고 영원히 잘할 수 있습니다. 나눔값이 똑같은 수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선생님이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을 앞에 걸로 나누게 하면은 R입니다. 뒤에 걸 앞에 걸로 나누게 하면은 R입니다. 뒤에 걸 앞에 걸로 나누게 하면은 R입니다. 나눔값이 똑같은 수열. 얘네들은 우리가 이름을 공비라고 부를 거고요. 지금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n번째의 값은 누굴까요? AR의 n-1승일까요? 하나 작은 숫자니까요. 여기까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항입니다. 등비수 일반항은 AR의 n-1승이고요. A는 초항, R은 공비라고 부를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얘기 할 수 있겠네. 선생님 만약에 n번장하고 n 플러스 1번장의 관계는 등차 수열은 n번장과 n 플러스 1번장의 관계가 B를 더한 게 다음 항이거든. 그런데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항이랑 뒤에 있는 항의 관계는 R 곱한 게 뒤에 있는 항이겠죠? 합을 구해볼 생각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등비수열 합을 구해보려고요. 일반항 구하는 공식 이제 알아. 등비수열 일반항 구하는 공식은 초항 곱하기 공비 n-1승인데 n번장까지 합의값을 한번 써보려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n-1번째 항, n번장까지 써봤습니다. 이것들의 합의값을 계산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래값 1인 건 좀 특별합니다. 아래값 1이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야? A가 몇 개 있어요? 그렇다면 합의값은 누구겠어? 요 말이 지금 이해되신 거 맞나요? R1이면 모든 항이 A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얘기도 또 해야 되겠네. 또 하려고 하니까 자꾸 할 말이 많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쓰고 있어. 등차 수열이니? 공차가 누구야? 공차 0인 등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냐? 공비가 누구야? 네, 공비가 1인 등비수열입니다. 얘는 등차 등비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비값 1이었을 땐 모든 항이 다 똑같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써보려고요. 등비수열 맞아? 계속 뭘 곱한 거야? 계속 0을 곱했다고 할 수 있겠네. 그래도 등비수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려고 하는데 아래값 1이었을 때는 좀 특별해서 아래값 1인 건 별도로 썼고요. 아래값 1이 아니었을 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선생님 통해서 이거 합의값을 구할 생각이냐면 싹 다 R을 곱해주려고요. 한 칸씩 밀려 쓰려고요. 그리고 빼겠습니다. 이 과정을 가지고 계산하는 걸 몇 급수의 계산의 방법이 이런 방법을 선택합니다. 선생님이 저번에 수업할 때 멱집합이라고 하는 거 집합할 때 설명했는데 멱집합이 뭐였지? 승우야, 멱집합이 뭐였는지 기억나? 그 뒷말도 쭉 이어서 해야지. 완료해야지. 아닙니다. 현우야, 멱집합이 뭐였어? 기억이 안 나요. 창빈아, 멱집합이 뭐였어? A 마이너스 B B 마이너스 A 그건 대칭 차집합이고요. 가훈아, 멱집합이 뭐야? 네. 우린 머리가 안 좋다는 얘기야. 머리가 안 좋으면 손발이 좀 오랫동안 고생하면 돼요. 나 저번에 그 얘기 해줬냐? 거미 얘기? 쌤 옆에 담배 피는데 옆에 거미가 맨날 거미줄을 저녁마다 치는 거야. 선생님 담배 필 때. 거미줄을 치는데 거미가 요만해. 조그만해. 그런데 담배 피는데 옆에 벌레가 잘 안 날아다니거든. 며칠 동안 아무도 못 먹은 거야. 얘는 아무것도 안 걸리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상태로 그냥 맨날 또 거미줄 치고 또 옆에 하고 있는 쓰레기가 여기 설치돼서 쓰레기 바람에 또 거미줄 맨날 날아가서 거미줄 뜯겨져 나가. 조용마다 만들고 뜯겨지고 만들고 뜯겨지고 근데 벌레는 못 잡아먹어. 그래서 내가 나 병신 같은 새끼
왜 혼자 거미줄 치고 지랄이지? 딴 데다 치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녁에 봤더니 하루살이가 한 열 몇 마리가 다 붙어 있는 거야. 그리고 얘가 사이즈가 커져 있어. 그래서 놀라운 교훈을 깨달았지. 야, 계속 꾸준히 하면 되는구나. 수학도 똑같은 거 아니야? 꾸준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꾸준히 하면 언젠간 되겠지 뭐. 멱집합은 뭐냐면 멱집합은 이렇게 표기되는 것도 있다고 선생님이 얘기했고 이렇게 표기된 집합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멱집합은 이게 멱집합이야. 무슨 말이야? 아까 스무고 얼추 기억하더만. 다시 얘기해볼래? 수명아 선생님 지금 쓴 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승우야?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A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멱집합입니다. 멱급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 조만간 오늘 수업부터 배울 거거든, 멱급수? 멱급수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곱해진 수열들의 합이야. 자, 선생님 이렇게 써볼게. 1, 2, 3, 4 이렇게 쓴다면 이건 등차 수열 맞니? 그런데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쓰면 이게 빨간색은 등비수열 맞아? 앞에는 파란색은 등차수열, 뒤에 있는 등비수열이잖아, 빨간색은. 그것들의 합을 몇 급수라고 불러? 이런 것들의 합을 몇 급수라고 부릅니다.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이 곱해진 것들의 합을 구할 때 이 합을 몇 급수라고 부르는데 몇 급수를 푸는 원칙이 공비를 곱하고 한 칸씩 밀려 쓴 다음에 빼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런 말들을 기억해야지 비슷하게 생긴 게 나왔을 때 맞다 이건 이거 이렇게 푸는 거였지? 그게 떠올라. 그래서 말을 기억해야 돼. 문제를 바라보고 몇 급수네? 몇 급수니까 공비를 곱한다면서 한 칸씩 밀려 쓴 다음에 빼라고 했는데 자, 등비수열 합 증명할 때도 몇 급수의 풀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쌤은 싹 다 공비의 값을 곱할 생각이거든? 나 지금 공비 곱하는 중이야. 공비를 곱하긴 할 건데 한 칸씩 밀렸을 거야. 한 칸씩 밀렸으면 A한테 R을 곱하면 AR일 거고요. 그 다음 R 곱하게 되면 AR 제곱일 거고요. 그런 식으로 쭉 다 밀렸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 밀렸으면 이거 R 곱한 게 누구라고?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얘도 한 칸 밀렸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마지막에 누구야? 자, 공비를 곱했고 한 칸씩 밀렸었고 이제 빼기만 하면 됩니다. 빼겠습니다. 빼면 좌변값은 1-RSN인데 우변값은 다 지워지는 것 같은데? 우변값은 지울 수 있게끔 밀렸었던 거네. 그럼 남은 녀석의 값이 뭐가 남는다고? A로 묶어줄까? 이제 지금까지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제 공식이야. 공비의 값이 1보다 컸을 때는 양변을 R-로 나누게 할 거거든? R-로 나누게 했더니 R-1분의 A 곱하기 1-R이네 이거는. 공비의 값이 1보다 작을 때 공비의 값이 1보다 작을 때는 1-R은 양수인가요? 1-R로 나누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되신 거 맞죠? 그럼 분모의 값도 양수일 거고 분자의 값도 양수일 것 같은데? 근데 공비의 값 1보다 컸을 때는 분자 분모의 마이너스를 곱하려고. 분자 분모의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R-1분의 A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나요? 자, 이제 공식 추가됐습니다.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도 이제 압니다. 이 공식에다 대입해서 합의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혹시나 싶어서 언급하겠습니다. n은 항의 개수입니다. a는 초항이고요. r은 공비고. 자, 세 개의 숫자가 등비수열입니다. 세 개의 숫자가 등비수열을 구성한다면 R 곱했고 R 곱해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AR의 값이 X고 XR의 값이 B인가요? 그럼 내가 대입하려고 X값 대신에 대입했습니다. AR 제곱값이 B인 거야? 근데 난 R이 궁금한 게 아닌데 R을 수고해야 되잖아. 그럼 R이라고 하는 세 값은 A분의 X하고 X분의 B라고 쓸 수 있으니까 대각선끼리 곱하는 세 값은 X제곱의 값은 AB예요?
우리는 그때 x의 값을 뭐라고 얘기하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b라고 얘기하나요? 근데 지금 등비중앙의 값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 네모 8이면 네모가 누구야? 네, 네모는 플러스 마이너스 하라고 지금 얘기해 준 것 같은데 여기는 등비중앙은 플러스 마이너스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항에 구태 16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쓰면 안 될 것 같아. 내 말 좀 이해하시나요? 이때는 플러스 4만 쓰셔야 되고요. 얘가 없다면은 등비중앙은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한 동안 문제 없죠? 그죠? 등비수는 이게 다야. 근데 선생님이 등차수열의 포인트를 알려줬잖아. 등차수열의 포인트는 2창 앞에 있는 개수의 값 2분의 공차였고 등차수열 일반항의 값은 n 앞에 있는 개수의 값이 공차였단 말이야. 등비수열도 포인트가 있다? 등비수열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등비수열의 합은 R도 숫자고 A도 숫자면은 R-1분의 A는 숫자일 거 아니야. 내가 어떤 숫자를 묶어서 n승을 만든다고 한다면 이걸 묶어주면은 R의 n승 마이너스 1이 생기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요거 바꿨었는데 이해되시나요? n승이 등장하도록 개수의 값을 묶어주면은 개수의 값,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합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3 곱하기 2의 n승 마이너스 3이 등비수의 합이야. 그러면 n승이 되게끔 묶어주려면 공통인수 3으로 묶어주면은 이렇게 묶을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얘기한 거야, 얘기. 어떤 숫자로 묶어주고 나면은 n승 옆에 있는 숫자의 특징이 무조건 등비수열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등장해야 돼. 이게 등비수열의 포인트야. 등비수열 합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야, 등비수열 합의 값은 이거야. 5 곱하기 2에 n승 플러스 k가 있어. 얘가 등비수열 합이었으면 좋겠어. k가 누구야? 물어본다면 n승 앞에 있는 걸 묶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n승 앞에 숫자로 묶어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포인트는 어떤 숫자로 묶었을 때 n승이 보이면 그 옆에 있는 거 무조건 마이너스 1이라니까? 그러니까 k값은 누구라고? 이거 맞나요? 이런 거 시험에서 물어봐. 유치원 수준이지 그냥. 자, 그러면 등비수열, 등차수열이 이제 같이 혼용해서 문제를 출제하면 보기에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등차수열 일반항 알아. 투항 플러스 n-를 뒤었어. 등비수열도 일반항 알아. 근데 일반항이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n이 아니네. 일반항들은 n-1 있는 거네. n-1. 얘도 n-1, 쟤도 n-1. 등차수열의 합값은 2분의 여기가 n이지. 물론 요 속에 n-1이 있긴 하지만 등비수열의 합값은 n이 없는 것 같은데? R의 값 1일 때가 누구라고요? R1이면 모든 항이 A이기 때문에 NA라고요? R의 값 1보다 컸을 땐 뭘 쓴다고요? 양수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R-1분의 A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이죠? 합의 값은 n이 있습니다. 합은 n이 있습니다. R의 값 1보다 작을 땐 누구라고요? 1-R분의 A 곱하기 1-R n승 여기다 숫자만 대입하세요. 다만 등비 중앙의 문제를 풀 때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걸 제일 많이 사용해. 가운데 걸 제곱한 게 양쪽 옆에 거 곱한 거랑 똑같다고 사용하는데 우리가 등비중항이라고 칭하는 건 x가 등비중항이지. 등비중항을 묻는다면 답은 이렇게 써야 되지만 전후 좌우에 살펴봤을 때 어떤 숫자가 배치되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선택하는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비수열 내용전이 끝났어. 이게 다야. 여기다 이제 숫자만 대입하면 되는 거고. 근데 등차수열은 3개의 숫자가 등차수열이면 어떻게 적었지? A-D하고 A하고 A 플러스 D로 적었잖아. 4개가 등차수열이면 어떻게 썼냐? 공차가 1이가 되게끔 적었지? 선생님, 그러면 이런 유사한 성질이 등비수열도 있지 않나요? 아니야, 등비수열은 그런 거 없어. 등비수열은 무조건 이렇게 잡아. 3개면 이렇게, 4개면 이렇게. 등차수열만 조심하면 되고요. 등비수열은 조심할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설명할 건 지금 다 설명했거든? 바로 문제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문제 풀 때 이런 말 했었는데, 등차 수열은 5개 더한 거, 그 다음 5개 더한 거, 그 다음 5개 더한 거. 선생님 말한 거 못 알아먹었을까 봐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창빈이 졸려요? 등차 수열의 첫 번장부터 5번장까지 합. 등차 수열의 6번장부터 10번장까지 합. 등차 수열의 11번장부터 15번장까지 합. 이렇게 5개, 5개, 5개들을 더한 것들은 그것들도 등차 수열이라고요? 등비수열도 똑같습니다. 등비수열도 5개, 5개, 5개 똑같은 개수를 묶어주면은 그것도 등비수열입니다. 자, 문제로 가겠습니다. 등비수열이 있습니다. AN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공비의 값이 3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네 번장의 값이면 총항 곱하기 공비에 n-를 쓰니까 3승이죠? 공비는 3이었고요. 찬미나 이해된 눈빛 맞아요? 자, 이 값이 지금 162라는데 160이 약분해야 되잖아. A가 누구란 얘기야? 27로 약분하라고? 나 약분 못하겠는데? 이게 81에 누배한 거야? 81이면 27로 약분했더니 나온 게 누구야? 되신 거 맞죠?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건 AN 필요합니다. AN 값이 누구라고요? 초항 6 곱하기 공비 3에 n-1승? 구태여 바꿔서는 어떻게까지 쓸 수 있지? 2 곱하기 3n승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세 번째의 값이라고 하니까 세 번째의 값은 AR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이라고 한다면은 AR의 5승입니다. 왼쪽은 R에 3승을 곱했는데 오른쪽은 몇을 곱한 거야? 마이너스 27을 곱한 거야? 그럼 R의 3승의 값이 마이너스 27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실수 중에 R의 값은 마이너스 3밖에 없습니다. 마이너스 3 대입했더니 A가 누구라고요? 따라서 일반항이 누구예요? 1 곱하기 마이너스 3 n-1승이야? 이 정도 문제는 충분히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모든 항의 값이 양수인 등비수열을 가지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항의 값이 양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등차수열도 몇 번장까지 양수였는지 뭐 그런 문제 풀었었는데 지금은 몇보다 크다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것 같은데? 세 번장의 값이 36입니다. 이번에 좀 머리 좀 써가지고 풀까? 세 번장부터 여섯 번장까지는 몇 번 경고하는 거지? 세 번 경고하는 거야? 세 번 경고하면 공비의 값을 세 번 곱할 거 아니야? 지금 앞에 있는 항에 비해서 뒤에 있는 항은 R을 세 번 곱했을 건데 오른쪽은 몇을 곱한 거야? 36한테 몇 배 한 게 이거야? 네, 27배 했네요. 따라서 R이라는 녀석의 값은 3입니다. R의 값이 3이면 총항의 값이 누구지? 얘가 지금 AR의 제곱 아니야? 누구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첫 번째하고 공비값 구라고 했고 내가 지금 공비하고 첫 번째는 알고 있습니다. 일반항이 누군데? 4 곱하기 3의 n-1승인데 요게 처음으로 8,000보다 커진 때를 물어봤다고? 약분했습니다. 3의 n-1승의 값 2,00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컬? 어떻게 하지? 그럼 3의 거듭적으로 알아야 되겠네. 3의 5승이 누군데? 3의 6승은? 3의 7승이 누구야? 맞아요? 그래서 답은 뭐라고 할 건데? 틀기만 해봐. 약간 8이라고 할 거죠? 그래야 여기가 7승이 되니까요. 최소값은 8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굉장히 쉽고 저놈 다 이해될 거 믿습니다. 자, 일부 이제 착각하는 문제. 수학인 문제가 그냥 실력을 다투었으면 좋겠는데 애들한테 착각을 불러일으키게끔 해서 착각하지 않은 애들만 맞추세요. 그런 문제거든. 근데 저번에 등차수 할 때도 강조했으니까 잘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두 개 숫자 사이에 세 개 숫자를 집어넣습니다.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입니다. 3은 첫 번장이야. 768은 몇 번장이야? 다섯 번장이죠? 그럼 몇 번 경고한 거야 지금? 4번 경고했다고? 그러면 지금 공비를 4번 곱했을 거 아니야?
3한테 뭘 곱한 게 768인데 256? 256은 누구의 사승이야? 근데 모든 항의 값이 양수라고 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공비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는데 마이너스 4는 할 필요가 없겠네요. 자, 공비의 값은 4입니다. 초항의 값은 3이라고 하려고. 근데 문제는 우리한테 여기서 이걸 보라고 했지만 이건 세 번장이 아니지? 얘는 몇 번장이죠? 네, 네 번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장으로 푸는 찐따들 틀리세요 라는 얘기네. 그럼 세 번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초항 3 곱하기 4의 몇 승이야? 네, 네 번장이니까 3승이죠? 3 곱하기 64 못하겠습니다. 누구예요? 다음 주 넘어갔습니다. 선생님 지금 오늘 수업 되게 일부러 천천히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을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창빈이가 아까 슬쩍 졸린 것 같던데? 요즘 안 졸려요? 자, 세 개 숫자가 있습니다. 세 개 숫자가 이 순서도 등비소리입니다. 등비 중앙은 가운데 걸 제곱한 게 양쪽 옆에 거 곱한 거랑 똑같다는 걸 많이 사용합니다. 등비 중앙인 2 플러스 4의 값을 제곱한 값이 양쪽 거 옆에 거 곱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때 A 값을 결정하세요. 꼴랑 2차원식 문제네. 전개하고 있습니다. 4a제곱 플러스 16a 플러스 16이네. 오른쪽 전개했습니다. 4a제곱 플러스 못하겠어요. 자, 4a제곱 소거했습니다. 남은 녀석의 값은 7a 값이고 2항 했더니 마이너스 21인가요? 따라서 a 값이 마이너스 3이야? 이 정도 수준의 문제입니다. 다음 주 넘어갔습니다. 천천히 하고 있는데 말 빨리 해버렸다. 자, 등비수를 이루는 세 개의 숫자의 합의값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숫자의 고백값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때 문제 요구한 거는 세 개의 숫자가 누군지 밝히라고 합니다. 그럼 세 개의 숫자, 등차수리면은 세 개인지 네 개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잡을 건데 등비수입니다. 등비수를 한 세 개니까 뭐라고 적겠다고요? A하고 AR하고 이렇게 잡을 생각입니다. 세 개의 숫자를 합해서 19라고 하는데 근데 세 개의 숫자를 곱하면 216이라고? 곱하기 먼저 하려고. 고백값이 누군데요? 그런데 216은 누구의 삼성이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AR 곱해서 6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가운데 게 6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세 개 숫자를 가운데 게 6이면 오른쪽은 6R이네. 왼쪽 건 누군데? 왼쪽 건 R분의 6이겠네? 계속 R을 곱하는 거니까? 그럼 이 세 개 숫자의 합의값이 19니까 두 개 더한 녀석의 값이 누구라고요? 나의 바램은 요게 13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이해되신 거 맞죠? 그럼 R 더하기 R분의 1의 값이 그냥 전기에서 2차원식으로 풀까? 양변 R 곱하겠습니다. 6R제곱 마이너스 13R 플러스 인수분해 됩니다. 2하고 3하고 3하고 2로 되는 것 같습니다. R의 값이 누구라고요? R의 값 2분의 3일 때하고 3분의 2였을 때 세 숫자 달라지나? R한테 2분의 3 대입했습니다. 첫 번째 게 누군데요? 마지막에 누군데요? 맞아요? 하지만 3분의 1을 대입하면 R이 누군? 여기 3분의 2 R한테 대입해서 3분의 2. 첫 번째가 누구죠? 어제 똑같은 숫자죠? 답은 469가 답이네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처음 배울 때는 이렇게 여러 번 도형이 나오는 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처음 배울 때는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아주 쉬운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너무너무 쉬운 문제인데 처음 배울 때만 살짝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시행에서 구등분했다고 얘기했나? 구등분해서 가운데를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색칠한 것만 남았습니다. 두 번째 시행에선 처음 시행 다음에 남아있는 8개의 정사각형을 각각 구등분해가지고 가운데를 잘라내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시행한 결과야. 처음 시행한 결과, 두 번째 시행한 결과. 이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한다면 10번 시행한 다음에 10번 시행한 다음에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시행한 다음에 넓이의 값을 A1이라고 하려. 최초의 종이의 넓이의 값은 구했던 것 같은데? 한 번 시행한 다음에 넓이는 몇인데? 가운데가 뻥 뚫렸으니까 넓이는 8이네. 두 번째 시행했을 때 넓이가 여기서부터 이제 막히기 시작해. 근데 매우 단순한 건데 여기서부터 막히거든? 그럼 이렇게 얘기해보자. 원래 최초의 정사각형의 넓이는 9였다며. 최초의 정사각형 넓이의 값은 9였는데 9였던 넓이가 지금 8로 바뀐 거 아니야? 가운데 9분의 1만큼 버렸으니까 9분의 1만큼을 버렸으니까 원래 넓이의 9분의 8만큼이 남은 거잖아. 근데 그 다음 시행도 뭐 하는 거야? 각각 사각형에서 9분의 1만큼씩 버리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A1의 넓이의 값에 9분의 8만큼이 남을까? 내 말 지금 납득하시나요? 자, 다 납득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번 시행한 다음에 넓이는 몇이라고? 네, 9분의 64겠네요. 세 번 시행하면 어떻게 될까? 세 번 시행하게 되면은 요 조그만 정사각형에 가운데를 뻥뻥뻥 뚫는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러면 이 기존의 넓이, 이 두 번째 넓이, 두 번째 시행한 다음에 넓이의 값에 또다시 9분의 8이라는 넓이가 되겠네? 9분의 1만큼씩 다 버릴 거니까? 그럼 8 곱하기 9분의 8에 제곱이겠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는 10번 시행한 다음에 남은 종의 넓이 구하는 거잖아? 2였을 때가 1승이었고 3이었을 때 2승이었으니까 8 곱하기 9분의 8에 몇 승? 그럼 이거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객관식 보기에는 2하고 3의 거듭적으로 표현할 것 같아. 부모의 값은 3의 몇 승이야? 부모는 3의 18승이네. 분자의 값 2의 몇 승이야? 네, 2의 30승이네요. 8이 10개 있으니까요. 객관식 보기에서 이걸 찾아야 될 겁니다. 아마.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이제 등비술 합으로 가겠습니다. 창빈아, 왜 자꾸 눈을 스르르 감아? 너의 의지와는 다르게 눈이 감기는 거야? 세 번째 값은 2가 되는데 일곱 번째 값은 32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공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에서 일곱 번째면 4번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4번 경고하는 동안에 16이 곱해진 것 같은데? 그럼 공비가 누구라고? 근데 공비의 값 이겠네. 공비의 값 양수니까요. 초항의 값은 누굴까? 초항이 누구길래 세 번째 값 2가 나오는 거지? 네, 2분의 1이겠죠? 2분의 1한테 2를 두 번 곱한 게 세 번째 2가 나오는 거죠? 지금 설명한 게 참 이해된 거니? 안 된 거니? 된 거 맞아요? 딴 데는 안 쳐다보는데 무표정 해가지고 네가 지금 아는지 모르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진짜 된 거 맞죠? 자, 초항이랑 공비의 값을 지금 알고 있는데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9번째까지 합의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바로 구하겠습니다. 9번째까지 합을 바로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합을 구하고 있습니다. 공비가 1보다 크네. 그래서 R-1분의 초항 곱하기 R의 몇 승하라고요? 네, 합의 값에는 전체 항의 개수를 쓴다고요? 이것만 산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모는 1입니다. 근데 2의 9승이면 510인가? 511? 답은 2분의 511이 답이네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강훈이는 지난 겨울방학 때 배웠던 거 또 배우니까 되게 부담 없고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나요? 또 새롭나요 혹시? 자, 올 겨울방학 때 다시 수원수투를 공부할 때는 지금보다는 잘 이해가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있던 건데 등비수열이라며. 그런데 문제가 언급한 게 이런 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야, 등비수열이야. 처음 5개 더하면 3이야. 10개를 더하면 9야. 15개 더한 게 누구야? 아, 유치하지 뭐. 처음 5개 더하면 3이라며. 그 다음 5개 더한 건 누구야? 몇을 곱했어? 그 다음은 누구야? 이게 첫 번째부터 15번째까지 합이네, 이게. 답이 뭐라고? 이해된 거 맞아요? 자,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문제 다음에 이렇게 풀 때는, 문제 풀 때 이렇게 풀 건데, 자, 선생님은 지금 이 풀이를 엄청 싫어합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의 공통점입니다. 배워도 한 가지 부분만 기억합니다. 또는 배워도 한 가지 이후에는 응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나는 이 풀이를 싫어합니다. 5번째 까자백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R-1분의 초항 A 곱하기 항의 개수는 5개입니다. 이 값은 3입니다. 10번째 까자백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R-1분의 A 곱하기 R의 10승 마이너스 1입니다. 이 값은 9입니다. 선생님 2번식을 1번식으로 나누게 하게 되면 2번을 1번으로 나누게 하게 되면 R-A는 약분됩니다. R의 5승 마이너스 1분의 R의 10승 마이너스 1이 남습니다. 약분됩니다. 누가 남죠? 근데 9의 값을 3으로 나누겠더니 따라서 R의 5승의 값은 2인가요? 그렇다면 R의 5승한테 2만 대입하면 이거 1이야? 그래서 R-1분의 A가 누구라고요? 이건 3이라고요? 근데 문제가 뭘 구하래? 15번째까지 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15번째까지 합은 R-1분의 초항 A 곱하기 누구야? 뭐라고 써야 돼? R의 15승 마이너스 1이에요? R의 15승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하고 있습니다. R의 15승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하고 있습니다. 이해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다 R의 5승만 대입하면 되잖아. R-1분의 A의 값은 3이라며. R의 5승 마이너스 1은 1이라며. R의 5승의 값이 2이기 때문에 이게 누구야? 네, 7이네요. 답이 21이네요. 근데 선생님은 이 풀이를 싫어합니다. 왜냐면 상당히 많은 애들은 첫 번째 인수분해를 못합니다. 두 번째 나누기에서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R을 구한 다음에 R의 값이 5제곱근이어서 5제곱근의 값을 대입해서 A를 구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거 전체를 구해야 되는데 A를 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잘할 수가 없습니다. 걔네들은. 이 풀이는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중간에 막힌 일도 생길 수 있고요. 산수 실수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 풀이 하겠습니다. 첫 번장 더하기 두 번장 더하기 5번장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은색으로 쓰고 있는 거는 문제 풀 때 이걸 하지는 않습니다. 창빈아 밥 몇 시에 먹었죠? 그럼 소화될 때도 아닌데 지금? 왜 이렇게 계속 비몽사몽하지 얘가?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야동 때문에. 자, 첫 번째는 A, 두 번째는 AR, 5번째의 값이 누구라고요? 이 값이 지금 3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6번째, 7번째, 8번째 더해서 10번째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그 녀석의 값은 AR의 5승, AR의 6승, AR의 10승입니다. 아, AR의 9승인가? 이건 누구라고요? 처음 5개는 3이었으니까 그 다음 5개는 누가 돼야지 10개 더한 게 9라고요. 11번장, 12번장 쭉 다 더해가지고 15번장까지가 있습니다. AR의 10승부터 마지막에 AR 몇 승이죠? 난 이 값이 궁금합니다. 이게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 녀석의 값들한테 뭘 곱한 게 이거야? 또 마찬가지네. 여기다 뭘 곱해야지 이게 나오지?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여기도 똑같은 걸 곱할 거 아니야. 여기도 2를 곱했으면 똑같은 걸 곱하니까 여기도 2를 곱하겠네. 그래서 이 빈칸의 값은 10인 거 알게 되고, 5개, 5개, 5개에서 15개 합의값을 물어봤으니까, 답이 21인가요? 근데 이런 모든 과정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풀 땐 이렇게만 합니다. 처음 3이야? 그 다음 5개는 6이야? 2 곱했네? 2 곱했으니까 그 다음 5개는 10이네? 다 더했더니 답은 21이네? 이것만 풀 겁니다.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린 머리가 그 정도로 나쁘진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방금 설명했던 내용은 항의 개수가 똑같이 5개, 5개, 5개 단위로 끊을 수 있을 때만 방금처럼 풀 수 있습니다.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 합의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장에서부터 n번장까지 합이 주어져 있는데 문제가 요구한 거는 일반항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포인트가 뭔지 알려드렸는데 등비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이 r-1분의 a 곱하기 rn승 마이너스 1인데 어차피 r-1분의 a 자체가 숫자야. 근데 n 밑에 있는 녀석은 무조건 공비거든. n 밑에 있는 게 무조건 공비야. 그러니까 이게 등비수열이면 공비가 누구란 얘기야? n 밑에 써 있는 게 무조건 공비라고. n 밑에 게 무조건 공비. 그런데 저 묶어 쓰려고 이렇게 묶어 쓰면은 가능한가? 이렇게 묶어 쓸 수 있나? 3으로 묶어 쓰면 어떤 일이 발생해? 이렇게 돼버려? 그럼 이건 첫 번째 함수성립만 등비수열이 안 돼, 이러면. 첫 번째 함수성립만 등비수열이 되려면은 요 식이 n승 앞에 있는 걸로 묶어 쓰게 되면 이렇게 돼야지만 첫 번째 함수성립만 등비수열이 되거든. 이거는 두 번째 함수성립만 등비수열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 이러면. 이러면 쉽게 풀 수가 없어. 이러면 쉽게 풀 수가 없고, 우리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모든 수열은 n번장까지 합해서 n-1번장까지 합을 빼게 되면, 그게 n번장이거든. 그리고 이거는 1은 대입할 수 없다고? 1을 대입 못하는 이유가 뭐였지? 1을 대입하면 S빵이 되고 S빵은 수열에서 정의되지 않는다고? 1은 대입할 수 없어, 이 식에는. 하지만 진짜 초항을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한다고? S한테 1 대입한 게 진짜 초항이라고? 우리 이 방법을 가지고 AN을 구할 건데 계산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수의 빼기를 못할까봐 선생님 조금 걱정됩니다. SN 쓰고 있고요. SN-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수의 빼기를 못할까봐 조금 염려가 되긴 하는데 3은 지워지죠. 공통인수 3을 묶고겠습니다. 쌤이 걱정하는 건 지금 괄호 속에 들어있는 걸 산수를 못할까봐 걱정입니다. 괄호 속에 있는 거 산수 어떻게 해요? 2의 n승에서 2의 n-1승 빼려고 합니다. 대부분 애들은 배워도 이거 산수 못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해볼까요? 2의 5승에서 2의 4승 빼면 누구야? 2의 4승이야 16이니까? 32 빼기 16이니까? 2의 3승 빼기 2의 제곱이 누구야? 8 빼기 4니까 2의 제곱이야? 그럼 다시 물어봅시다. 괄호 속에 있는 건 누구야? 네, 괄호 속에 있는 건 2의 n-1승이겠네? 그런데 이건 두 번째부터 성립해. 그럼 초항을 뭐라고 얘기하지? 초항을 어떻게 구해? 여기다 1 대입해? S1의 값이 첫 번째까지 합이 첫 번째 항이니까 1 대입하면 누군데요? 근데 여기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기는 두 번째부터 성립하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기다 1 대입하면 누구야? 네, 이건 첫 번째부터 성립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부터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등차 수렴은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 첫 번째부터 성립하는 등차 수열이야? 상수항이 있으면 두 번째부터 등차 수열이었지? 상수항이 없어야지만 첫 번째부터 등차 수열이었습니다. 등비수열은 n승 앞에 있는 개수를 묶었을 때 마이너스 1이 안 나오면 첫 번째부터 성립하는 등비수열 아닙니다. 무조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지만 첫 번째부터 등비수열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답은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A에는 2 이상일 때 성립하고요. 첫 번째 항은 별도로 밝히셔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걸 좀 싫어합니다. 이렇게 푸는 거 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여태까지 수업 심한 애들 가르쳐보면은 백날 설명해도 이 산수관 이게 안 돼. 원래는 문자로 나왔으니까 2n승 빼기 n-1승은 앞에 건 2 곱하기 n-1승인가요?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이 1 곱하기 n-1승이죠? 그럼 빼게 되면은 2에서 1 뺐으니까 1 곱하기 n-1승이어서 그게 2n-1승이라고 산수, 지수로 산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상당히 많은 애들이 배워도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은 이 풀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등비술 일반항 등비술 합은 충분히 연습했습니다. 지금 연습시키고 싶은 거는 원리합계라고 하는 등비술 합을 연습시키고 싶다고 하는 이 책은 원래는 원리합계와 관련해서 2시간짜리 강의를 해야 되는데 쌤은 그냥 이 책에서 제시하는 예제 문제까지만 풀어드리겠습니다. 가훈이는 지난 겨울에 배웠던 등비수열의 원리합계 파트가 기억이 날지 모르겠다. 가훈아, 기수불이 뭐야? 기수불이란 말의 의미가 뭐냐고. 연이율이 3%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1000만원씩 7년 동안 적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7년 말까지 적립금의 원리합계가 필요합니다. 원리합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입니다. 원금과 이자의 합계 금액을 원리합계라고 얘기합니다. 원리합계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돈을 한 번 낸 다음에 일정한 시기가 경과한 다음에 그 돈. 무슨 말이냐면 은행이 나한테 2% 요즘 금리가 1년에 2%면 졸라 잘 주는거든? 보통 예금이? 보통 요즘 새마을금고 은행 상품이, 새마을금고 상품이 1년 이자가 5%면 아주 사람들 와가지고 서로 저축해. 근데 아무튼 1년 이자 2%라고 해봅시다. 100만원 맡겼어. 100만원 맡기면 1년 뒤에 얼마가 되는데? 이율은 2%야. 얼마 되냐고, 100만원이. 2%가 이자니까 2만원 이자야? 이게 원금 플러스 이자야? 원금은 100만원, 이자는 2만원? 이게 원리합계야. 원금과 이자 합계. 그런데 가능할까? 니네 계산 못할 거거든? 2%에서 10%로 바꾸자. 이러면 계산할 수 있어. 이율이 10%면 1년 뒤에 얼마가 돼? 1년 뒤에 110만 원이 됐어. 또 1년이 경과했어. 얼마가 돼? 또 1년이 경과했어. 얼마야? 머리 써. 그렇게 많아진다고. 나 그 은행에 저축할래. 이거예요? 아니, 이거에 10%면 이렇게 될 거니까. 맞죠? 돈은 몇 번 낸 거야, 처음에? 최초의 시기에 한 번밖에 안 냈냐? 최초의 시기에 한 번만 냈고, 1년 후에 원리합계, 3년 후에 원리합계야, 이게. 돈 한 번만 냈어? 근데 돈을 여러 번 낼 수도 있잖아. 지금 이 문제는 돈을 여러 번 내라며. 1년마다 매년 초에 1000만 원씩 7년 동안 적립하라며. 그리고 7년 말에 적립된 금액의 합계액을 구하래. 표를 작성하려고요. 이율은 3%로 얘기합니다. 근데 선생님 이거 표기 방법을 좀 다르게 표기하겠습니다. 여기는 100만 원은 100 곱하기 1.1이냐? 여기는 121만 원 100 곱하기 1.1에 제곱이냐? 133만 1000원 100 곱하기 1.1에 세제곱이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초에 얼마의 돈을 내겠다고? 1000만 원 내겠다고? 두 번째 초에도 1000만 원 내겠다고? 언제까지 1000만 원 내겠다고? 7년 동안? 그럼 7년째 되는 첫 번째 날도 1000만 원 입금하겠네? 여기까지 하신 거 맞나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년이 경고했을까요? 이거 틀린 애들 되게 많아, 이거. 몇 년 경고했죠? 근데 이건 6년이 경고했네? 그럼 시기상은 안 맞는데? 7년 말까지 적립한 적립금액을 구하라고 했구나? 그럼 7년 말까지 적립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 여기까지 6년밖에 안 된다며. 아, 7년째 되는 말까지? 7년 말까지? 이건 1월 1일, 이건 12월 31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하루 모자라지만 1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년이 경고했죠? 아까 6년 경고했고 1년 더 지났으니까 7년 경고한 거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년이 경고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년이 경고했어? 자, 나는 돈을 최초에 모으기로 결심한 날부터 정확히 이 시점이 7년이 경과한 시점이죠. 7년이 경과한 시점에 돈이 얼만큼 모여져 있는지 구하려고요. 7년 말에 적립된 원금과 이자를 합계액을 구하려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냈던 이 돈 있잖아, 이 돈. 이 돈은 보관한 지 몇 년 된 거야? 맡긴 지 몇 년 됐어?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은행이 1년짜리 이자 줄 거 아니야? 1년짜리 이자면 1,000만 원한테 뭘 곱하라고? 이율은 3%라고 얘기했어. 10%면 1.1이니까 3%면 1.03인가요? 1년짜리 이자 줬으니까 1승만 곱할 거야? 근데 얘는 몇 년이 경과했다고? 6년이 경과했으니까 6년짜리 이자 주겠네, 은행이. 얘는 몇 년이 경과했어요? 7년이 경과했으니까 은행이 7년짜리 이자 줄 겁니다. 돈 몇 번 냈다고? 돈을 몇 번 냈죠? 돈 7번 냈습니다. 또 나중에 은행 돈 맡기고 은행 직원이 사기쳐도 모르겠네. 자, 그러면 이 돈도 몇 개 있다고요? 지금 항이 7개 있습니다. 근데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지금 계속 몇을 곱하는 거야. 지금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계속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1.03을 곱하는 거네. 그럼 초항도 알고 있고 공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돈의 네모의 값이 우리가 찾는 원리합계입니다. 이 시점의 원리합계입니다. 그럼 등비수를 한번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등비수랍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공비 1.03 마이너스 1분의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이 누군데? 이게 첫 번장이야? 공비의 몇 승에? 내 항의 개수 7개니까 7승이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서 1.03에 7승 못해? 그러니까 문제가 알려줘. 1.03의 7승의 값은 1.23으로 계산하세요. 문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1.23 대입했습니다. 그럼 분모의 값은 1.03에서 1을 뺐으니까 0.03인데 1.23에서 1을 뺐으니까 0.23이야?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1000하고 1.03을 곱했더니 1030만원? 그럼 결국 구하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3분의 1030 곱하기 23인가요? 된 거 맞으세요? 단위는 만원입니다. 근데 문제 요구한 건 뭘 요구했냐면 뭐 만원 미만은 버리세요. 만원이 안 되는 돈? 1,000원 단위의 돈은 9,000원, 9,000 몇백 원이어도 버리세요. 자, 그럼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런 문제 풀 때는 나는 절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 1023에다가, 1030에다가 23 곱하고 있습니다. 못 해먹겠습니다. 나 맞겠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맞아요? 그럼 2369빵의 값을 뭐로 나누게 하자고요? 3으로 나누게 했더니 처음에 7? 그 다음 몫의 값이 누구야? 38에 24, 29, 39, 27? 2빵, 368?
그러면 문제는 답은 뒤에 소점이 더 있을 건데 10,000원 미만 버려고 했으니까 7,896만 원이야? 에이씨 이거밖에 안 돼? 1,000만 원씩 밖에 안 돼. 이자를 896만 원밖에 안 줘? 이러면 주식해야지. 주식에서 7,000만 원이 2,000만 원 되는 꼬라지 봐야지.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위트 있게 유머를 쳐도 울지도 않고 이 새끼들 진짜. 자, 등비소리 끝난 모양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수업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그마는 쓸 때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렇게 쓰기 엄청 귀찮아서 나는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이건 시그마라고 부릅니다. 시그마의 대문자고요. 시그마의 소문자는 6자 비슷하겠습니다. 시그마 대문자와 소문자입니다. 시그마라고 하는 거는 쓰임 시사가 다릅니다. 시그마를 본 적 있을걸요? 이런 시그마는 본 적 있나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할 때 그 시그마 이거 본 적 있나요? 본 적 있어. 니네 표준 편차 배웠어. 중학교 3학년 때. 중3 때 삼포도 파트 배우면서 표준 편차 안 배웠나요? 분산 표준 편차 배우셨죠? 표준 편차라고 학교 선생님들이 또는 학원에서 설명할 때 표준 편차일 거면 시그마로 쓴다라고 그런 말을 안 하던가요? 네, 안 배웠다고 칩시다. 자, 시그마라고 하는 세값은 대문자 시그마는 합의값을 처리할 때 시그마로 씁니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라고 한다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부터 n까지) 대입한 것들의 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SN이냐 A한테 1부터 n까지 대입한 합이니까 이거 자체가 K한테 1부터 n까지 대입한 것들의 합입니다. 그럼 지금 이 표기가 어떤 표기인지 이해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K라고 쓴다면 이게 뭐겠어? K한테 1부터 n까지 대입한 거의 합이잖아. 1부터 n까지 자연수합일까요?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K 제곱이라고 쓴다면 이게 뭐겠어? 우리 이거 뭐라고 불렀는데 이거? 제곱수라고 부르냐? 제곱수합인가요?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K 3승이라면 그건 세제곱수합이네.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2K면 이게 뭘 의미하겠어? 짝수합인가요?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2K-1면 뭐야? 홀수합이야? 충분히 되실 걸 믿습니다. 이런 시그마를 지금 또 공부할 생각입니다. 이런 시그마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먼저 시그마의 몇 가지 성질부터 언급하겠습니다. 시그마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AK 더하기 BK가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이거네. 이게 의미하는 거는 A1, B1 1대2한 거, 2대2한 거, N대2한 거 이런 거겠죠? 그럼 이것들은 따로 쓸 수 있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A는 A끼리 B는 B끼리 따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하기니까요. 그래서 앞에 있는 괄호 속에 있는 것들은 A들의 합이니까 앞에 것들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에 있는 것들은 B값들의 합이니까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시그마의 값은 더하기 빼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빼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게 빼기일 거고 여기가 빼기겠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 빼기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시그마는 더하기 빼기의 값을 시그마를 두 번 쓴 다음에 더하기 빼기를 쓸 수 있습니다. 시그마의 실수배수 처리하겠습니다.
시그마 속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한다면 1대2 반연수의 값은 CA1, 2대2 반면 CA2, 마지막에 CAN이 있습니다. 그럼 C로 묶어주게 되면은 A1부터 AN까지 합이네. 그럼 이걸 다시 시그마로 바꿔 쓰게 되면은 C 곱하기 시그마 K 값은 1부터 N까지 AK인 거 이해되시는 거 맞죠? 시그마 속에 있는 실수배가 있으면 K라는 문자하고 무관한 상수가 곱해져 있으면 그 상수의 값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네. 하지만 이건 K가 있을 때야. 지금 K가 있을 때, K가 없을 때 설명하겠습니다.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N까지 C만 더한다고 한다면 K가 없어 지금. K가 없으면 1대2배도 C, 2대2배도 C, 3대2배도 C, N대2배도 C겠네. 그럼 C가 연계했으니까 이건 Cn이잖아. 그러면 K가 없으면, K라는 문자가 없으면 C하고 N만 곱하면 된다고? 자,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시그마 K 값이 1부터 10까지 3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이게 뭐야? 네, 3만 10개 있다는 얘기죠? 시그마 K 값이 1부터 5까지 3K라고 써보겠습니다. 이건 K가 있잖아. 위에 건 K가 없었고. 앞에 곱하기서 하면 실수배서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요? 이해되신 거 맞죠? 그럼 1부터 5까지 합이 누군데? 하지만 곱하기하고 나누기 이게 안 됩니다. 곱하기하고 나누기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AK 곱하기 BK 값은 아까 전에 지금 더하기 빼기 값은 시그마 두 번 쓰고 더하기 빼기 따로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곱하기 값은 1대2 하게 되면 A1, B1, 2대2 하면 A2, B2 마지막 녀석의 값이 AN, BN일 건데 이 값이랑 이 값은 같은 값일까요? 다른 값일까요? 위에 쓴 거랑 밑에 쓴 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위에 건 항이 몇 개 있어? 위에 건 항이 N개 있습니다. 근데 밑에 건 항이 몇 개 생기지? 아, 이거 전기하면 항이 몇 개 생기냐고. N 제곱개 생겨요? 항의 개수부터 달라.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곱하기의 경우에는 시그마를 두 번 써가지고 곱하기로 쓰는 게 불가능하겠네? 아까 더하기 빼기 값은 시그마 두 개 쓰고 더하기 빼기 쓸 수 있었는데 곱하기 값은 절대 시그마를 두 번 쓴 다음에 곱하기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나누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BK분의 AK가 있습니다. B1분의 A1, B2분의 A2, 마지막에 N을 대입한 BN분의 AN입니다. 이 값을 이렇게 통분하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이런 통분 어디서 보도 듣도 못한 통분이겠네? 이렇게 쓰는 게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나누기의 경우에는 시그마를 두 번 써서 나누기로 표현하게 되면 이런 표기 자체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됩니다. 이거 안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시험 볼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뭘 애들이 실수 많이 하냐면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의 값을 이거네 이렇게 하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 이거 성립하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는 A1분의 1 플러스 A2분의 1 플러스 쭉 다 더해가지고 AN분의 1이죠? 근데 이 녀석은 누구야? A1 플러스 A2 플러스 쭉 다 더하면서 분의 1인가요? 두 개는 절대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걸 절대로 같다고 생각해서 풀지 말아주세요. 안 똑같습니다. 자, 이제 수업을 할 수 있는 기초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럼 수업은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그마에 공식이 있거든. 시그마 공식이 뭐가 있냐면 모든 교과서 참고서가 제시하는 공식은 딱 3개입니다.
딱 세 개의 공식을 제시한 다음에 세 개의 공식은 필수야. 무조건 외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k 외우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1부터 n까지 합인가요? 1, 2, 3, 4, 5, 7, 8, 9, 10 해가지고 n까지 더한 합입니다. 무슨 수열이지? 등차수열입니다. 등차수 확보하겠습니다. 등차수 어떻게 구해요? 2분의 항의 개수 n개, 초항은, 끝항은. 그래서 2분의 n 플러스 1입니다. 이거는 별거 없네. 근데 문제는 제곱수의 합의값이 문제입니다.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이런 것들 합의값을 지금 구하려고 하는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쌤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k 플러스 1의 세제곱 빼기 k 세제곱이 누구야? 3k제곱 3k 이거라고? 오씨 네모가 너무 크게 그렸다. 여기 k 값한테 1대2 하려고 1대2 하면은 2의 3승 빼기 1의 3승 3 곱하기 1의 제곱 3 곱하기 1 플러스 1이죠. k한테 2대2 하겠습니다. 2대2 했더니 3의 세제곱 빼기 2의 세제곱 3 곱하기 2의 제곱 3 곱하기 2 플러스 1입니다. k한테 3대2 했습니다. 아이씨 환장하게 내 혼자 다 써주냐 하지 말걸. 기억도 못할 건데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k한테 n 대입하고 있습니다. n 플러스 1의 세제곱 빼기 n 세제곱 3 곱하기 n제곱 3 곱하기 n 플러스 1인가요? 이것들을 싸그리 다 더하겠습니다. 좌변은 좌변끼리 더하려고요. 왼쪽에 있는 좌변들은 싹 좌변끼리 더하겠습니다. 지워지냐? 뭐만 남아? 산수하려고요. 뭐가 남아요? 1은 지워졌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세 값은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3k제곱이네 이게. 3k제곱한테 1부터 n까지 대입한 거잖아. 그럼 3은 실수해서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3k 합이네. 3k한테 1부터 n까지 대입했잖아. 3은 실수해서 앞으로 내보내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1은 누구야? 이거 다 해서. 되신 거 맞나요? n값은 지우겠습니다. n값 지우면 왼쪽에 있는 게 2n이잖아. n으로 묶어주면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 인수면 돼? 돼요? 나는 얘가 알고 싶어. 시그마 k값 1부터 n까지 k제곱 이게 알고 싶어. 그런데 이게 누군지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일본 공식이었잖아. 2분의 n 플러스 1. 거기다 세배했습니다. 2분의 n 플러스 1한테 세배했습니다. n은 지웠어 지금. 2항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2항 한다면 3으로 나누기 하면 되겠다. 2항 할 건데 공통인수가 있네. 공통인수가 누구야?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공통인수네. 앞에서 남는 건 n 플러스 2가 남는데 뒤에 2항 했더니 그걸로 뭘로 나눠주겠다고? 그게 우리가 찾는 값이라고? 그런데 이 값이 n 더하기 2분의 1? 분자 분모에 2배 하려고. 분모에도 2배 할 거고 분자도 2배 하려고. n 더하기 2분의 1이었으니까. 이제 공식이야 이거. 이거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의 몇 번 정도 사용하냐면 진짜 공부 안 해도 한 300번? 열심히 공부하면 600번? 한 번만 외우고 600번이 편해야지
설렁설렁 한 다음에 600번 할 때마다 모르는 병신들이 너무 많아. 너희 또래 집단 애들 중에 거의 한 80%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600번 보고도 몰라. 우린 그런 사람은 되지 맙시다. 한두 번 만에 합시다. 이게 공식이 6분의 nm 플러스 1, 2n 플러스 이제 공식이고요. 이 공식은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자연스럽게 습득가 해서 외우게 되긴 하는데 지금 좀 외웁시다. 자, 선생님이 지금 그렇다면 원리는 지금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지 지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3번 공식. 3번은 아이고야. 시그마 K값 1부터 N까지 K 3승 1의 3승, 2의 3승, N의 3승까지 세제곱수의 합입니다. 근데 그 녀석은 뭘로 증명하냐면 선생님이 지금 쓰고 있는 게 뭔지 얘기해 주세요. 내가 지금 뭘 쓰고 있죠? 내가 지금 뭘 쓰고 있나요? 파스칼 삼각형을 쓰고 있습니다. 파스칼 삼각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수를 쓰고 있다고. 이것들 계수 쓰고 있다고. 얘 지금 이해된 거 맞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아마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치는 좀 있으니까 이해할 거라고 믿습니다. K 플러스의 4승에서 K의 4승을 빼면 무엇일까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1부터 n까지 대입해서 싹 다 더할 겁니다. 그런 증명 방법을 가지고 있긴 한데 이건 뭐 괴로워 선생님이 못 해주겠어요. 이건 귀찮아서 못 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공식의 전체 제곱입니다. 이거 세 개는 교과서가 언급해준 필수 공식입니다. 이거는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필수 공식이고요. 일반적인 교과서나 참고서는 이거 세 개 외운 다음에 살짝 변형된 건 그때그때 니네 보고 해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쌤은 오랜 학원강사 생활을 하면서 애들은 절대 변형된 걸 못한다는 사실을 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13개를 외우게 시킵니다. 자, 4번 공식입니다. 뭐 공식으로 할 것도 없어. 요걸 많이 시켜. 문제 풀 때마다 이거 매번 해. 수백 번 해, 이것도. 뭐야? 쌤 N값한테 10만 대입한 거죠? 자, 그럼 이번에도 빨리빨리 산수할까요? 시그마 K값이 1부터 10까지 K제곱은 왼쪽에 있는 2번 공식한테 N 대신에 10만 대입한 거지? 자, 10 대입한 거 빨리 계산 좀 해줄래요? 네, 이건 385입니다. 외우세요. 이것도 수백 번 나와. 385가 수백 번 나와. 객관식 보기에 385 있으면 385 찍으면 답이야, 그냥.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건데 10 대입하려고요. 10 대입하면 누굴까요? 이건 첫 번째 거 제곱이라고 했잖아. 그럼 55의 제곱이야? 55면 제곱하면 되지. 55 제곱하면 누군지 암산 좀 해줄래요? 삼천. 자, 이 6번까지는 실은 빨간색만 외우면 되는 거잖아. 거기가 숫자 대입하는 거고 10만 대입한 거고. 그런데 선생님이 이 숫자를 외우게끔 해. 너무 자주 나오니까. 자, 이제부터 8번 공식을 설명합니다. 아, 7번 빼먹었네. 7번 공식.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2K 누구의 합이라고 이게? 아까 설명했잖아. 누구의 합이라고. 짝수의 합이죠? 이건 짝수의 총합이야. 2, 4, 6, 8, 10. 짝수를 2부터 2n까지 합한 거야. 이건 1번에다 2배 한 거야? 1번이 2배였으니까 누구겠어, 그러면? 짝수의 총합의 값 여기 써있는 n이라는 숫자 한번 쓰고 일큰 숫자를 써서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네. 8번 공식. 시그마 k 값 1부터 n까지 2k-1. 이건 누구의 합이야? 이건 홀수의 총합입니다. 홀수의 총합의 값은 앞에 거는 이거라며. 뒤는 빼기 1은 빼기니까 따로 쓸 수 있잖아. 뭐만 빼면 되는 건데? 빼기는 따로따로 쓸 수 있어요. 빼기는 따로따로 쓸 수 있는데 이게 뭐냐고. 이건 n이죠? 1이 n개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n만 빼면 되잖아. n제곱 플러스 n에서 n만 빼면 되잖아. 누구야? 이거는 이런 성질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홀수의 총합의 값은 n제곱입니다.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 더하기 11. 홀수를 하나만 더하면 1의 제곱입니다. 홀수 2개 더하면 2의 제곱이고요. 홀수 3개 더하면 3의 제곱입니다. 홀수 4개 더하면 4의 제곱입니다. 맞아요? 5개 더하면 25니까 5의 제곱입니다. 근데 불쌍한 장애를 가진 애들이 있어요. 야, 이씨, 홀수 4개 더하면 4의 제곱이라고 백날 가르쳐봤자 꼭 7의 제곱하면 병신들이 졸라 많아. 가슴 아파. 야, 홀수 5개 더한 거 5의 제곱이라고. 그때 지는 계산할 때 9의 제곱이라고 얘기해. 찐따들. 이러지 맙시다. 부탁합니다. 몇 번째 홀수까지 더했는지를 생각해서 그 몇 번째를 제곱하는 게 값입니다. 자, 그럼 해봅시다. 틀리면 찐따가 되는 거야. 자, 쉬운 거부터. 뭐야? 뭐예요? 20. 지금 무슨 말인지 아는지 모르겠다. 현우야, 누구예요? 찬민아, 너 지금 이해한 거 맞아? 찬민아, 이거 뭐야? 모르죠. 이해 못했죠, 지금. 이거는 너가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야. 관찰력이 부재한 거야. 관찰력이 부재. 여기다 뭘 대입해야지 19가 나와? 10? 그러니까 10의 제곱을 했어. 뭘 여기다 K한테 뭘 대입해야지 59, 57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29를 제곱했어. 뭘 대입해야지 17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건 9의 제곱이야. 여기다 대입하는 숫자가 몇 번째 건지를 알게 돼. 자, 홀수의 총합은 n제곱이었습니다. 홀수의 총합이 n제곱입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걸로 가보자. 살짝 더 어려워집니다. 살짝. 정말 눈곱만큼 어려워지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런 말 배우는데 이웃한 두 자연수의 곱은 항상 2의 배수란 말 배우는데 이웃한 두 자연수의 곱은 항상 2의 배수입니다. 아무튼 선생님이 지금 쓴 거는 이웃한 두 자연수의 곱의 합입니다. 이거야 지금. 자, 이거 구하는 중이야 지금. 이해하시죠? 근데 더하기 빼기는 따로 쓸 수 있다며. 저거 더하기잖아. 따로 쓰려고.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앞에 건 k제곱, 뒤에 건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k야? 그럼 1번 공식, 2번 공식 두 개 더하는 거 아니야? 근데 1번과 2번의 공통인수가 누구야?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발음해 주세요. 2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말씀하셨죠? 아, 그래. 나중에 산수의 편리함 때문에 6까지 포함해서 쓰는 게 산수와 그 다음 산수가 편리할 것 같아. 이렇게 묶어서 더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건 뭐가 남아요? 두 번째 건 뭐가 남아요? 2n 그러면 여기가 지금 2n 플러스 4인 것 같은데? 2n 플러스 3이 2로 약분할 수 있잖아. 따라서 뭐라고요? 졸라 특이하다. 이유탄 두 자연수 곱의 합은 여기가 지금 이유탄 두 개가 있는데 세 개 쓰라고? 이거 3으로 나와주네? 여기 졸라 쉽네. 근데 이 9번 공식은 확장성이 있어. 9번 공식은 확장성이 있고요. 방금 이유탄 두 자연수 곱의 합의 값은 3개를 썼고 분모에 3을 썼잖아. 이번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얘는 이유탄 세 자연수 곱의 합입니다. 1, 2, 3, 2, 3, 4, 3, 4, 5 이런 것들의 합입니다. 이건 3개니까 4개 쓸 거야. n부터 4개 쓸 거야. 분모는 4야. 이런 비슷하게 생긴 거는 확장성이 있어. 9번, 10번은 확장성이 있어서 여기에 4개 있으면 5개 쓰고 분모에 5가 있겠네?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9번, 10번만 시험에 나옵니다. 지금까지 잘 이해되고 있나요? 지금 쓰는 것들은 다 공식입니다. 자, 11번 공식 설명합니다. 11번 공식은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쓰겠습니다. 내가 지금 뭘 썼냐면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이런 것들의 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유리식에서 배웠네. 부호문수 만드는 거네. 분모의 차이값은 1인가요? 앞에다 쓰는 숫자인 1분의 1은 필요 없네. 그러면 하나짜리 분수를 두 개짜리 분수를 쓸 건데 중요한 점은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이라고요? 그럼 결국 남은 건 뭐가 남아? 남은 게 누구야? 남은 게 누구냐고. 되신 거 맞아요? 그런데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거든? 아니, 이거를 문제 나올 때마다 이렇게 푸는 애들이 정말 이렇게 제정신이야? 자, 이것도 수백 번 나와. 니네 고3 마칠 때까지 이거 수백 번 하거든? 수백 번을 맨날 이렇게 푸는 병신들이 사람이냐, 그게. 어지간하면 외워서 해야지, 이제. 수백 번 나오면. 자, 여기에 n이 있으면 그 녀석의 값을 분자에 한번 쓰고 하나 큰 걸 분모에 쓸 거야. 이렇게 바로 풀 거야. 이제 졸업할 거야, 이제 이렇게 안 할 거야. 귀찮거든. 자, 이제 12번 공식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1번부터 13번까지 공식은 외우셔야 됩니다. 외워서 보자마자 딱, 이거 누군데? 이거 몇 번 공식인데? 뭐였는데? 딱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쌤은 지금 어떤 일정한 규칙성에 의해서 좀 숫자를 배열하고 있거든? 규칙성이 보이나요? 내가 어떤 패턴으로 쓰고 있죠, 지금? 내가 지금 어떤 패턴으로 쓰고 있냐고요. 두 숫자의 곱의 합인데 앞에 건 점점 커지고 있고요. 뒤에 건 점점 작아지고 있네요. 앞에 거는 1부터 n까지를 점점 커진 숫자를 썼고요. 뒤에 거는 n부터 1까지 점점 작아진 숫자를 썼습니다. 일반항이 누굴까? 일반항이 누굴까? 우린 뭘 보고 일반항이라고 불러? 수열에서 일반항은 몇 번째 일반항이야?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일반항은 몇 번째냐고. 일반항은 n번장이야. n번장이 누군데?
아니, 지금 첫 번째는 1로 출발하고, 두 번째는 2로 출발하고, n번째는 마지막 거 아니야? n번째이 누구냐고. n번째이 n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2 대입하면 어때? 2 대입하면 여기 두 번째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일반항이 아니란 얘기잖아. 뭐가 문제야? 아, 선생님 n번째이니까 n번째 걸 n번째로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거는 이 수열이 이미 n이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는 수열이면, 이미 n이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는 수열이면 절대로 일반항 구할 때 절대로 n번장으로서 구하면 안 돼. 여기가 지금 n이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항의 값을 구할 때는 반드시 k번장으로 구해야 돼. 매우 중요한 설명을 했습니다. 수열이 이미 n이라는 문자를 담고 있으면 절대 n번장을 일반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반항은 k번장으로 적겠습니다. 그럼 중간에 k번장 어떻게 생겼을까? 아, 첫 번장은 1 곱하기 뭐, 두 번째는 2 곱하기 뭐. 그럼 k번장은 뭐겠어? 아, 뭐라고 할 거냐고. 앞에는 뭐라고 쓸 거야? 아, 첫 번째는 1이고, 두 번째는 2고, 세 번째는 3이면 k번장이 누구냐고. 앞에 건 k라고 할 거야. 뒤에 건 뭐라고 할 거야? n-k라고 하면 뭐가 이상해. 1 대입했을 때 n-1이어야 되는데 1 대입한 게 n이잖아. 확인해봤어. 1 대입하면 1 곱하기 n 맞아? 2 대입하면 2 곱하기 n-1 맞아? 3 대입하면 3 곱하기 n-2 맞아? 네, 맞네. k번장을 일반항으로 적을 거야. 자, 그렇다면 쌤이 지금 구한 k번장은 전개했더니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n 플러스 k 맞아요? 전개하면? 우리가 지금 구하는 값은 실은 이거야.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n 플러스 k 값을 구하는 거야, 지금. 근데 선생님은 이걸 12번 공식을 외우게끔 하거든? 시험에도 겁나 잘 나와. 수능에도 잘 나와. 그런데 애들은 일단 첫 번째 K번장 구한다고 백날 설명해봤자 K번장 못 구해. 두 번째, 시그마 확보할 때 산수 실수 겁나 해.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 결과치를 외우게끔 하는 편이야. 자, 더하기 빼기는 따로 쓸 수 있습니다. 시그마 K 값은 1부터 n까지 마이너스 K제곱 쓰려고 하는데 마이너스는 실수해서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시그마 K 값 1부터 n까지 더하기이기 때문에 따로 쓰고 있는데 n 플러스 1은 K랑 무관합니다. 변수가 K인데 K랑 무관한 n 플러스 1은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K만 남습니다. K는 앞으로 못 나갑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근데 이거 공식이잖아. 첫 번째 게 공식이 뭐였다고? 6분의 n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제곱조합이었다고?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자연수의 총합의 값이 누구라고? 2분의 nn 플러스 1번 공식? 그럼 두 개의 공통인수 묶어주려고. 누가 공통되는데? 6분의 nn 플러스를 묶어주려고. 앞에 남는 건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2 남아요? 근데 뒤에 건 뭐가 남지? 이건 6인데 이건 2인데? 네, 뒤에 건 3n 플러스 3이 남네요. 이게 n 플러스 2잖아. n 플러스 2가 6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겠네? 그런데 쌤도 가르치는 짓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부 똑똑한 애들은 한 번만 배우면 영원히 잘하는 애들 있긴 해. 그런데 못하더라 이거야. 니네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외우게끔 해. 외워 안 틀리잖아. 외울 수 있습니다. 뭔가 패턴이 있어. 자, 그러면 12번을 외우고 나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맞출 것 같은데? 기대 한번 해볼까? 선생님 이번에 이렇게 한번 써볼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 12번 니네가 외우고 있어. 시험 문제가 야 1 곱하기 n-1을 2 곱하기 n-2 3 곱하기 n-3 이렇게 해가지고 n-2 곱하기 2 마지막에 n-1 곱하기 1이야. 이거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답할 수 있을까? 답이 뭐게? 6분의 n-1 n 지금 뭐 한 거니까 n값 대신에
n-1만 대입했으니까 답에도 n값 대신 n-1만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자, 1 곱하기 100, 2 곱하기 99, 3 곱하기 98 쭉 더해가지고 마지막에 99 곱하기 2, 100 곱하기 1까지 했습니다. 답이 뭐야? 6분의 100, 101? 100이겠네. 이거 수능 기출문제야. 객관식북에서 이것만 찾으면 되게 4점짜리였어. 공식만 외우면 무조건 풀 수 있습니다. 자, 12번까지는 IQ가 120 미만인 애들한테 알려주는 공식이고요. 13번 공식은 IQ가 130 넘는 애들한테 알려주는 공식입니다. 우린 아니야. 자, 13번 공식으로 가겠습니다. 웃자고 한 건데 왜 안 웃지? 자, 13번입니다.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K 시그마의 팩토리얼 들어있으면 일단 그 어려운 거야. K 플러스 1 팩토리얼이면 K 플러스 1 곱하기 K 곱하기 K 마이너스 1, K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3 그렇게 쭉 곱해서 1까지 곱한 거 얘기하는 거죠? 이걸 지금 시그마로 계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K라고 하는 녀석이 이 말이 좀 안 돼 이게. 뭐가 말이 안 되냐면 너무 억지스러워. 멀쩡했던 K의 값을 선생님 이렇게 쓰라고 하려고. 야 K를 이렇게 써도 되잖아 라고 우기려고 나 지금. K 플러스에서 1을 빼면 K 맞아? 그죠? K 플러스에서 1을 빼면 K 맞죠? 그런데 이거 산수하려면 이거는 답할 수 있는데 멀쩡했던 K 값 이렇게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바꾸는 목적이 있어. 다음 단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거야. 왜냐면 선생님이 지금 이 값을 바꾸게 되면은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K 플러스 1 빼기 1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값은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앞에 K 플러스 1 팩분의 K 플러스 1은 뭐야? 네, K 플러스 1이 약분되네. 그 다음 뒤에 거는 약분될 게 없잖아. 이런 거 맞아요? 그럼 1부터 대입하면 되잖아. 1부터 대입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 1 대입했더니 1팩분의 1 빼기 2팩분의 1이야? 2 대입하면은 2팩분의 1 빼기 3팩분의 1이고 마지막이 n 대입했더니 n팩분의 1 빼기 n 플러스 1팩분의 1인가요? 그럼 가운데 다 주어지네. 남는 건 이거 두 개 남네.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했더니 앞에 건 1팩분의 1이니까 1이야? 뒤에 건 n 플러스 1팩분의 1이고요. 이게 이제 최상의 난이도의 시그마입니다. 자, 지금 13번까지 설명한 걸 니네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시그마라는 챕터는 아주 쉬운 챕터입니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고 해줘. 다음 시간에 완벽하게 외워서 수업 진행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고 얘기해줘. 필기하세요. 선생님 필기하란 말 잘하는데. 쓰는 거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쓰면서 외우는 겁니다. 쓰면서 지금 외우세요. 보이나? 글자 보이냐? 보이겠지? 졸라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혹시 까먹으면 찾아볼 수 있게끔 잘 쓰세요. 자기 글씨 자기가 못 알아보지 마시고요. 우리 5명이니까 5명 중에 1명 쪽은 잘못되게끔 필기하시고 잘못된 걸 외울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잘 필기하세요. 강훈이는 저 13개 중에 몇 개나 외우고 있죠?
전무가 누구요? 네. 전무한 건 아니죠? 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냥 무작정 쓰지 마시고 쓰면서 외우세요. 마침 종이가 있네. 헐. 하지만 지금 쓰시면서 외우세요. 종이에는 순서랑 조금 선생님 바꿔서 설명이 좀 있을 겁니다.
다 쓰셨어요? 금요일까지 숙제, 등유수열 아이템이랑 메가리치 풀어놓은 거, CPR이랑 메가리치 풀어놓은 거, 그리고 공식 열세 개 외워오기. 다음 시간에 공식을 몰라서 수업 진도 나가는데 차질이 빚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잘 가세요. 네, 잘 가세요.